자,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린 거 있었죠? 서브 해드린다고, 그쵸? 이건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모아드릴게요. 그 다음, 이건 놔두고, 지난번에 우리 배운 데까지 실제 문제. 그냥 우리는 지문으로만 했었죠? 근데 실제 문제를 갖고 복습을 좀 해보고 시작하려고요. 그쵸? 자, 우리 처음 오신 선생님 혹시 행정학 하셨나요? 처음? 네,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쌤, 거기 이 복습 문제 항상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여기서 한 10분 전에 와서 풀어보고 시작할 건지 아니면 오늘은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부터는 이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제가 20문제면 좋겠죠. 시험하고 똑같으니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고, 20문제 정도를 기출하고 제가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모의고사하고 넣어가지고 20문제를 시험 보기 한 20분 전에 미리 한번 풀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 문제 한번 봅시다. 지난주 문제 행정의 개념, 자, 다시요. 서울 7급 문제네요. 2018년도.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빨리 보시면, 자, 여기 겁니다. 오늘 거 행정학 복습용 기출문제. 지난주에 이 부분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1, 20초 안에 읽어야 되겠죠. 답은 4번. 좋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2번 문제.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우리가 시험 볼 때 꼭 이거 많이 실수하죠.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꼭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하셔야 돼.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 틀린 것 이런 뭐 이렇게 가위표를 하든. 자, 거기서 답은 몇 번입니까? 고맙습니다. 자,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1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 수행한다. 이거 문제 있죠?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3번 문제, 2020년 국가직 구급 문제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십시오.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이 구분돼야 된다는 견해죠. 답은 이원론 1번이죠. 뉴딜 정책은 이론론이 됐잖아. 뉴딜 정책으로. 3번의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죠. 4번 애플비라는 사람은 정치행정 이론론 입장이죠. 좋습니다. 4번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을 골라보시면
이건 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외울 때 표를 좀 만들었죠? 어떤 표를 만들었어요? 시장에 갔더니 공자의 외가적, 그쵸? 공해자가 정이 없어요. 불정.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이쪽을 써봅시다. 이쪽을 써볼 때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공적 공급, 그쵸? 공적 공급하고 그다음 보조금으로 유도하고 그다음 정부를 규제하고 정책을 규제하고, 그렇죠? 그럴 때 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공해자가 정이 없는데 시장에서 실패한 뒤에 외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1, 3,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에다 번호를 좀 붙여서 자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1, 3, 2, 5, 2, 좋습니다. 2, 3, 4, 5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자연 독점일 경우 봅시다. 자연 독점일 경우 공적 공급이나 그렇죠. 규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그러면 거기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과소공급대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두 번째, 규모 경제가 적용하는 사업에서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경영하거나 가격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자, 직접 경영하거나 자연 독점, 가격 규제를 통해서 맞죠? 그다음 3번 완전 경쟁 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명할 경우 우리가 이걸 불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죠. 정부는 시장의 교란 활동에 대해서 정부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불완전 경제일 때는 정부 규제를 받죠. 자,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데? 미안해. 그렇죠.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 맞는데?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1번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과소공급되므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과소공급돼서 부담금 부과하는 거 아니죠? 자 여기 봅시다. 외부성은 자 쌤 과소공급된다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긍정적 외부 효과잖아. 과대 공급돼야 부정적 외부 효과죠.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 뭘 줘? 여기에서 자 외부성 있을 때 긍정적일 때는 뭘 주고? 보조금 주고. 부정적일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담금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애가 어떤 겁니까? 오염. 환경, 공장에서 폐수 버릴 때, 자, 뭐니까? 우리가 폐수를 버릴 때 어떻게? 폐수를 버리면, 우리 외부 효과에서 부정적으로 일어나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나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나죠. 그럼 폐수를 버릴 때 뭐해요, 우리가? 분담금을 부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야. 제일 위에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과소 공급 때문으로가 아니라 과대 공급 때문으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려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대 공급 때문에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공급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처음 오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시장 실패를 외울 때는 공해자 불정 이렇게 외운 뒤에
공유규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다음 1325 2345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정보 대응 방식인 공적 규제이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성일 때 정보 규제. 맞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빨리 그려야 뭐 할 수 있겠어요?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불안전 경쟁과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물론 불안전 경쟁입니다. 보조금이 있어 없어? 그냥 정부 규제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 불안전 경쟁하는데 정부가 보조금 줘요? 독점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불안전 경쟁에서 현대나 삼성이 뭐 자동차 시장에서 이 규모 경기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이 진입을 못해요. 근데 국가가 잘했다고 보조금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쌤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볼 때는 그렇죠? 공해자 불정 그다음 공유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써놨거든요. 복습에다가. 그래서 자 그런데 공해자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자의 외갓집 자손 공해자가 굉장히 공자와 달리 정이 없었다. 불정. 그렇죠? 그 이름은 공유의 친구인 공유기고. 근데 걔는 항상 뭐라고 한다? 전화번호가 1325 2345이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시험에 잘 나온 것만 표를 이 표만 딱 그려놓으면 시험장에 딱 가서 망설일 거의 몇 초 만에 나오겠어. 이거 딱 그리면 불안정 없네? 답.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처음은 다 안 할까요? 아주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 시험장에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들만. 자, 6번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위에 것도 좀 읽어봐야 되겠죠? 5번에 3번 코호즈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경우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 중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는 부담금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소유권을 줘서 민간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외부 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 그렇죠? 외부 불경제는 외부성이 부정적으로 그렇죠? 일어나는 걸 외부 불경제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규제한다. 맞죠? 자,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작년 문제였죠. 2021년. 자, 빨리 고르면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면 당연히 행정국가죠. 답은 1번이죠. 이거 시험장에서 틀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7번 정부개혁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옳지 않는 것은 공해자 불정 아닌 것이 X 비효율성 이건 정부 실패죠. 좋습니다. 그 다음 8번은 작년 문제인데 학자들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외워라고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 그 밑에 정답을 일부러 자세히 써놨어요.
읽으시라고. 물론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는데 정답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봐두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매주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 거예요. 먼저 저기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20분 전에 오면 되겠죠? 이전에 했던 걸 복수 문제로. 그래서 20분 전에 오셔서 10분? 20분 전에는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 문제 좀 풀고 시작하십시오. 지난번 했던 거. 자, 쌤, 이거 한번 봐봅시다. 이거 맵으로 되어 있는 거, 매핑. 자,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총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학 총론, 그 다음, 그렇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정책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요즘은 관료들이 정책을 많이 위반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정책이 정해지면 이걸 집행해야 되겠죠. 집행할 때 뭐가 필요해? 그렇죠. 우리가 2인 이상의 결합체인 조직이 필요하겠죠. 조직이 있으면 거기엔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인사. 그렇죠? 그 다음 조직, 사람, 인사가 있어요. 조직, 인사,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 돈, 재정. 아주 우리 선생님 잘 알고 계시네. 그 다음 이제 사람이 조금 공무원이 부패할 수 있으니까 윤리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고, 조직을 국가 조직 말고도 지방 조직이 있을 수 있겠죠. 지방자치 문제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라든가 그 다음 공직자 윤리나 부패 문제, 행정개혁 문제, 전자정부 문제 이런 여기서 논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통은 이 부분을 저는 상권을 하고 이 부분을 관리 부분이니까 하권을 했어요. 상권, 하권. 자, 그러면 이제 총론에서는 어떤 걸 다루는지 한번 봅시다.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쌤, 행정이라는 게 뭐야? 행정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행정이라는 게.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 국가 중에서 어떤 거? 국가 중에서 행정부. 그렇죠? 행정부가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행정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행정부, 그렇죠? 이 속에 있는 누구? 공무원들, 관료들, 국회의원 말고 또는 판사 말고 그냥 관료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자, 행정부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어디까지가 행정부냐? 그렇죠? 공기업은 행정부냐 아니냐? 물론 삼성은 행정부 아니죠. 그럼 공기업이 행정부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행정부 관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이 어디까지냐? 그렇죠? 자, 그 일을 옛날에는 봐봐요. 자,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세요. 그래서 거동이 힘들어요.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그 집에서 그냥 개인이 알아서 그 할아버지를 모셨죠.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아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관여해서 모셔야 될까요?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케어를 해줘야 될까?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경찰이 왔어요? 에이, 집안일인데 무슨 경찰이 와? 그쵸? 근데 요즘은 경찰에 출동하죠, 신고하면. 옛날엔 신고하면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일이잖아요. 이런 일에 개입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게 봐봐요. 이거 개입해야 된다. 큰 정부. 개입 안 해야 된다. 그냥 개인에게 놔둬야 된다. 작은 정부. 어려운 거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자꾸 뭐합니까? 많은 부분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죠, 우리 생활 속에. 그렇죠? 특히 코로나가 걸리니까 어때요? 옛날에 아프면 자기 돈 내고 그냥 치료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나가게도 못하게 하고 격리해라 그러고 완전히 뭐 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네.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1장은 뭐냐면, 자, 행정과 행정학, 이렇게 행정학의 이제 기초이론에서, 자, 한번 봅시다. 행정이라는 건 행정의 기초를 이해해라.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봐봐. 행정이란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렇죠? 기초이론에서. 그다음 행정을 연구하는 것, 이런 국가가 하는 일을 연구하는 것이 행정학이겠죠. 그렇죠? 다시, 자, 행정학은 이런 거야. 자, 가만히 보면 행정학은 국가가 이 일을 어디까지 할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한 학문이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논쟁. 자, 크게 봅시다. 행정학의 기초 이해, 그 다음은 행정의 주요 쟁점. 이 부분은 소위 말하면 국가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 국가가 서비스를 공급할 때 어디까지가 국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또는 국가가 한다는데 지금 분명히 삼성이 하는 건 국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건 국가의 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요즘에는 민간이 국가가 하는 것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과연 뭐다? 이런 범위들에 대한 논쟁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게 행정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행정 이념은 그럼 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도대체 뭐 하려고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선생님, 공무원은 뭐 하려고 일을 해요? 왜 이런 공무원의 공무라는 게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 뭘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행정 이념. 거기 뭐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 이념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걸 다루는, 행정을 다루는, 이런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념이고 이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은 이야기했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총론에서 이야기된 것은 강론에서 한번 또 반복이 많이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거기 먼저 행정과 행정학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행정의 정의를 다루었죠. 행정의 정의에서 나온 키워드들, 그러면 광의, 협의, 최근의 관점, 이게 주로 나왔죠. 그럴 때 광의는 쉽게 말해서 어떤 걸 따지지 않고 하는 거, 주체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합리성을 지니는 인간의 협동적 활동,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협의를 할 때는 누가? 행정부라는 조직과 누구의 공무원의 활동을 뭐라 그런다? 행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 최근에는 원래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국가 행정부 말고도 누구도 많이 참여하더라? 시민 사회단체. 그쵸? 그러면서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다른 거 필요 없죠. 분명히 어떻게 나올 거다. 광이냐 협의냐를 구분하는 문제하고 최근의 경향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 행정의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의 특징, 자, 이거 생각하면 돼. 항상 행정은 특징은 뭐가 있다 그랬어?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야 특징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쌤 대답 말씀 잘하시니까 가정교육의 특징으로 계획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시험 문제에 가정교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는 것은 나왔다 할 때 계획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쌤 계획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것의 기준은 뭡니까? 방금 물어본 것의 기준은 학교교육에 비해서 가정교육이 어떻냐. 그럼 우리가 평생교육의 특징, 이것도 학교교육에 비해서 평생교육의 특징,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자, 행정의 특징 할 때 뭐와 비교해서 특징을 주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건 두 가지예요. 행정하고 사기업 운영하는 거. 사기업 운영하는 걸 우리가 경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적 경영을 운영하는 건 행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행정은 어떤 것의 특징일까? 그렇죠. 경영에 비한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특징에는 강제성도 있죠. 그렇죠? 또는 정체성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만 읽어보는 정도. 그럼 거기 특징에다가 저는 안 썼지만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일반적 특징에는 주로 행정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경영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학문적 성격이다. 그렇죠? 이것도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썼습니다. 그렇죠?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행정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인문과학입니까? 맞죠? 사회과학. 자, 사회과학하고 인문과학하고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어만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인문과학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모아놓은 쉽게 말해서 과학, 학문이에요. 인류의 문화유산을 모아놓은 게 영어, 영문학, 그렇죠? 국어, 국문학, 역사, 철학, 다 여기 인문이죠.
사회과학은보다 사회를 개선, 변혁하기 위한 과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행정학, 전부 다 행정학도 사회를 바람직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좋은 사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 사회과학성을 띈다. 그다음 전문 직업적인 성격도 갖고 과학성과 기술성도 갖고, 그렇죠? 그다음 가치 판단과 가치 중립,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 다 갖죠. 이런 건 답으로 쓸 수 있어 없어? 답으로 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면 쌤 분량만 엄청나게 많아져서 차라리 책 보는 게 나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과감하게 뭐 한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 흔적만 놔둬요. 흔적만.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연필로 한번 써보고 그냥 대강 이해가 되면 넘어가도 좋아요. 그 다음 논점에서 정치 및 경영에서 행정과 정치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떨 때 이론론이고 어떨 때 이원론인가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시기가 어떨 때 이원론이 주장돼요. 실적제 도입했을 때. 쌤 여기 표. 실적제 도입했을 때, 그 다음 사이먼의 행정 형태론식이, 그 다음 정부 실패에 따른 신공공관리론 때는 이원론이었죠. 그쵸? 즉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그쵸? 그때 핵심은 뭡니까? 행정은 집행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쌤, 거기 있는 거 다 쓰지 말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핵심만 가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론론은 주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시기? 경제 대공황. 그쵸?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이나 복지국가가 강조될 때. 그쵸? 이럴 때 우리가 행정이 어떻다? 이론론이 나오고 행정도 어디에서 그렇죠? 좀 더 광범위하게 정책 결정 같은 데도 들어가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점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이 강조되는 게 이론론의 특징이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해도 되고 쌤 나름대로 미국사를 그려놓고 뭐 해도 돼? 해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이원론, 이론론.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코로나 걸렸어. 이럴 때는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적 입장이겠어요? 이론론적 입장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행정부 관료들도 의사결 정책 결정에 많이 참여하고 누가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무슨 뭐 방역을 대표한 사람은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했어요. 식품? 식품이 아니라. 고마워요. 질병관리청장이 거의 어떤 정책 결정 같은 걸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죠? 그렇죠? 국회가 뭐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물론 국회도 하는 건 있겠지만 거의 완전히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많은 것들을 행정부에서 많이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런 거 보면 국가가 위기 시에는 우리가 보통 행정국가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행정국가가 되겠죠. 러시아 넘어갑시다. 느낌 알았으면 됩니다. 그다음 행정과 경영은 뭐 경영행정 이런 거 나오기 쓰는 책도 있는데 거의 그런 책은 없고 행정경영은 유사점이 언제냐? 유사점이 뭐냐?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걸로 나오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기간은 이론론일 때는 어떤 것이 강조돼?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강조되고 이원론 기간은 공통점이 강조되고 그쵸? 유사점이 강조되고 그런 내용들만 조금 정리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쌤 이건 이론론, 이원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아까 이야기한 관료들이 하는 일이 정책 결정까지 하느냐 아니면 그건 안 하고 집행만 하냐 이런 논쟁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행정학의 주요 쟁점에서 자, 쌤 우리가 먼저 다뤘던 게 시장 실패죠. 자, 보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어떤 거 하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자, 우리 쌤들 역사를 쭉 보면 시장이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 있었어? 자, 시장이 실패한 예, 좋습니다. 경제공황 때 시장이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만학자들이 왜 시장이 실패했을까를 연구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면 뭐 때문이다? 공공재 때문이다. 공공재 오늘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알 리가 없잖아. 지금 모른다고 그래서 나 모르는데 하지 말고 지금 조금 이해됐으면 그냥 넘어가고 해서 익히면 돼요. 공공재 때문에 시장이 그대로 두면 시장이 맡겨두면 공공재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 또 어떤 거? 외부 경제 불경제. 즉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외부 경제 불경제가 있지만 세 번째 자연 독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핵심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쓰겠지만 자, 그다음 불안정 경쟁. 쌤 자연 독점하고 불안정 경쟁 차이가 뭡니까? 이럴 때 이런 거야, 쌤. 불안정 경쟁의 독특한 형태야. 다시요. 불안정 경제의 독특한 형태가 뭐다? 자연 독점이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중에서도 심한 경우 완전 혼자만 돼버린 거. 불안정 경쟁은 물론 독점도 있긴 하지만 주로 과점. 자, 우리 쌤 세 가지 다 처음 오신 우리 제가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대할 때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되니까 좀 그런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쌤들 알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아주 좋은데 키워드만 얘기합니다. 핵심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가격이 고유로 임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시장. 이게 뭐다? 완전 경쟁 시장. 그런데 과점은 뭡니까? 과점. 과점 시장은
최소 하나는 아니지만 몇 개, 완전히 완전 경쟁 시장 같이 많지 않고 몇 개가 이 시장을 점유하고 공급을 하는 시장인데, 여기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쵸? 자기끼리 몰래 카르텔을 형성해서 뭘 결정해? 가격을 결정하죠. 가격이 임의로 결정될 수 있겠네. 그쵸? 그럴 때 독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독점은 가점보다 더 나가서 아예 시장이 하나야. 시장이 하나면 혼자 결정하니까 마음대로 자유로 결정할 수 있겠죠. 가격이 자유로 결정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수 있죠. 이런 걸 독점 시장이고.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독과점을 규제해요? 쉽게 말해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시장은 유일하게 어떤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소위 말해서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시장들은 파레토 최적이 비효율적이야.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과점 규제법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불완전 경쟁하고 자연 독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불완전 경쟁의 독특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연 독점은 훨씬 더 불완전 경쟁보다는 어떤 것이다? 쉽게 말해서 경쟁이 거의 없는 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만 설명할게요. 불완전 경쟁은 규제만 하는데, 자연 독점은 도저히 규제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국가가 공급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국가가 그냥 심하니까. 그래서 물론 규제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우리가 일본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적 공급, 국가가 공급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보 비대칭성. 정보가 완전해야 파레토 제작이 이루어져. 정보가 비대칭성이 있으면, 정보를 잘 모르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이루는 데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이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는 5가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외울 때 거기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공해자 불정. 그래서 체크치고 스토리까지 쓰잖아요. 그냥 공자의 외같이 뭐에 있는 사람 공해자가 시장에서 정이 없다 보니까, 공자랑 다르죠? 정이 없다 보니까 실패했어.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 뭐다? 공유의 친구 또는 친척, 공유귀다. 미안해, 이런 귀가 공유귀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자꾸 공유귀는 뭐라고 외운다? 1, 3, 2, 5, 그다음 2, 3, 4, 5 이런 식으로 외운다는 거죠. 번호가 1, 3, 2, 5 이렇게 맨날 하니까 야 뭔가 빠졌다. 그러니까 뭔다? 또 1 빼고 2, 3, 4, 5 이렇게 외웠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운해가 발달한 사람들은 영상으로 공부합니다. 영상으로. 마치 찍어내듯이 하는 건데, 그림을 가지고 자꾸 그려보면서 찍어내듯이 공부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실패만 보면 많은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는데, 정부 실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할 것입니다. 페이지. 쌤 이렇게 쌤 끝나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걸 또 모아두시기 바라고, 제가 이 쌤들도 다 쓰고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원본을 올려드릴 거니까 쌤들이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꿔도 좋아요. 다시요. 여기 사이트에다 이것에 대한 원본을 올려드릴 거니까 쌤들이 정리된 부분에서 난 여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추가해야 되겠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좀씩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행정학이 너무 두껍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서브노트라고 해봐야 이거 요약해 놓는 것에 불과하죠. 이런 것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매핑되어 있고 청킹되어 있고, 그런 노트를 갖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이게 100페이지만 된다면 몇 번이든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어떨 수 있겠어요? 바로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쌤 책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입니다. 책 27페이지 정부 실패 부분입니다. 27페이지 정부 실패. 정부 실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 실패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정부 실패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먼저 여기서부터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2장 하고 있고, 교육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자, 2장 하고 있으면 여기가 표같이 딱, 원래는 자, 행정의 주요 논점에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 부분 하고 있죠. 자, 어느 부분 하는지를 꼭 알아야 되고, 자, 정부 실패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정부 실패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사건. 시간을 보니까 복습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습 시간이 나와서. 대표적인 사건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이 사건이 대표적인 정부 실패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이 와서 케인즈주의, 즉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장 실패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한참 정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정부 실패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니까 시장이 아까 더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 항상 경제학에서는 효율적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효율적 배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개입돼서 효율적으로 배분할 줄 알았죠. 그렇죠? 이를테면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있다. 그럴 때 어떻다 그랬어?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면 이만큼이나 배출을 해버린다 그랬죠. 여기가 적정한데,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여기 부가금 주면 줄일 거 아니야. 그럼 쉽게 해서 이 수요 공급 일자는 파레토 최적인 부분에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뭔가 정부가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정부 실패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이런 서기 파동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는 소위 영국병이라는 복지에 대한 병이 걸립니다.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내가 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 있어 없어? 국가에서 주는데. 그렇죠? 그 다음 어디에서는 아니 쌤 국민에게 돈 주는데 뭐 대통령이 돈 벌어서 줍니까? 세금 갖고 주죠. 세금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서 주죠. 정부가 완전히 빚더미가 돼버렸어. 현실은 그걸로 나타나는 거야. 이건 이제 이론들이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이론들이고, 영국병이라든가 국가 부채가 완전히 산더미야, 산더미. 엄청나게 높아. 거기에다가 정부가 개입해도 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더라. 자, 그러면 자원의 효율성을 왜 정부가 개입했는데 왜 도대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나? 그렇죠? 왜 정부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자, 우리 쌤 지금 용돈을 받던 돈을 알바해서 돈을 벌든 쓸 때 어떻게 써요? 내가 지금 뭐 했던 거 벌었던 돈 안에 써야 되니까 비용 생각해야 하네요. 근데 엄마가 엄청난 부자예요. 부모님이 돈 줬어요. 비용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그 고급차 같은 거 막 부유층 자녀들이 고급차 사고 난리죠. 마치 똑같습니다. 관료들도 자기 돈이 아니거든. 세금이거든. 그냥 국민에게 줬거든. 그럼 쓸 때 내가 국민들이 소중한 세금이니까 이걸 정말 고려하면서 비용을 고려하면서 써야 되겠다. 이래야 하네요. 안 하겠죠. 전부 다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무엇에? 거기 우리가 절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 실패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선생님 앞부분보다는, 정부 실패는 조금 이따 같이 읽어봅시다. 앞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되냐면, 거기 절연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28페이지 나오면. 자, 그래서 뭐하고 비용을 대는 거하고, 자, 실제 쓰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5분만 하고 싶사. 27페이지 밑줄 쳐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실패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결과 당초에 내세운 정책의 목표와 그 성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태.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비효율이 발생한 상태. 그렇죠? 자, 답은 정부 실패란 말은 1970년대 말경에 등장했다. 왜? 1, 2차 석유 파동이나 영국병 등이 일어난 뒤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원인을 규명하는데, 레이와 울프라는 사람은 아까는 시장 실패였죠. 전에는 정부 실패 전에는 시장 실패였죠. 그러니까 정부 실패는 비시장 실패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는 뭐 수요적 입장, 공급적 입장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 번만 언급만 하겠습니다. 정부 실패하면 다른 거 없이 뒤에 나오는 거기 울프의 정부 실패의 발생 원인 및 유형 이 부분만 알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앞부분은 그냥 살짝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다. 우리 국가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날로 늘어나죠. 그렇게 행정 수요가 팽창하고 왜곡된 정치적 보상 체계, 그렇죠? 그래서 관료들은 자기가 돈 안 내니까 자, 사회 문제에 있어서 당위성만을 강조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보상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 활동을 확대한다. 조금 이따 많이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렇죠?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가 확대되면 좋겠죠? 그 다음 이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꼭 봐야 돼. 행정인이 아니라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은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래 끄는 거. 자기 임기 중에 업적이 중요하죠. 그 다음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 성과가 바로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용성이 많고, 자, 독점의 생산 구조로 인한 문제. 그다음 쌤,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하는 일은 잘 안 끝나죠. 그렇죠? 계속 뭔가 더 이어서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 그다음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동기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어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은 내는 건 거의 없고 어떤 부분에 낸다? 울프. 그래서 울프부터 자, 정부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 제대로 연구한 학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좀 쉬겠습니다. 10분간.